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주간 순위를 분석해드리고 전세계 비영화 역대 7위에 오른 대홍수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지난주 영화 드라마의 총 시청 시간을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눈 값인 뷰라는 개념의 넷플릭스 공식 주간 순위가 발표됩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프리스페트롤은 나라별 순위를 점수로 계산해서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3억 명이 넘는 미국의 순위와 20만 명도 안 되는 프랑스령 작은 섬나라의 순위 점수를 동률로 치기 때문에 순위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추세를 보는 자료로 활용하는 게 맞지 이것이 공식 순위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총 시청 시간 데이터가 나오는 넷플릭스 주간 순위가 공식 순위입니다. 이번 주 영화 순위를 보면 1위가 악마 인플루언서 조디 힐브라인트 이야기가 차지한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K-POP 데모런터스가 지난주 3위에서 다시 2위로 올라서 29주차의 기적의 역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영어 영화 순위에서는 K영화 대홍수가 시청시간 2020만 시청시간을 추가해 3주째 1위에 오르며 지난주 제가 예측한 순위대로 누적 1억 3,090만 시청시간으로 전세계 역대 7위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한국 순위에서도 역대 1위 시청시간 1억 2,850만의 황야를 제치고 역대 1위 영화로 올랐고 뷰 순위에서도 7,210만 뷰로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우주대모험 7,130만 뷰를 넘어 1위에 올랐습니다. 영어 쇼 부문에서는 3,700억 제작비의 기묘한 이야기 시즌5가 6주 연속 1위에 올랐지만 영어 쇼 부문 역대 9위에 올라서 생각만큼 전세기 신드롬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비영어 쇼 부문에서는 K드라마 캐쇼로가 2주차에 1위에 올랐고 3위에 흑백요리사 시즌2, 키스는 괜히여서가 6위, 아이돌 아이가 8위, 마이 코리안 보이프렌드 브라질 쇼가 10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흑백요리사 시즌2가 예고편 홍보 부족으로 시즌1이 전세계 엄청난 히트를 했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저조한 시청시간으로 질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악플러들로부터 망작이라 조롱받던 대홍수가 우리나라 넷플릭스 영화 역대 1위에 오르고 전세계 역대 7위까지 오르고 있어 망작이라 악플 달던 악플러들을 뻘쭘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누차 강조하는 이유는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때부터 악플러들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이 드라마들이 전세계 1위에 오르면 모두 쥐구멍을 찾아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홍수가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전 세계에서 히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서 아직도 망작이란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대홍수가 1위를 해서 명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청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이지 악플러들이 노골적으로 망작, 졸작이라 무시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작 수준은 아니고 또 보는 시청자에 따라 재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영화 클레멘타인급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부가 착각하는 것이 악플과 비판, 비평을 구분하지 못하고 레밍 때처럼 어떤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그 영화의 수준을 평가해주면 무조건 그것이 진리처럼 생각하는 생각 없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평론가도 유튜버도 개인적인 견해이지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최소한 이 영화를 즐겼다는 의견이나 영상을 찾아다니며 악플을 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몇몇 부류들이 안타까운 것은 드라마 영화를 즐기지 못하고 스스로 평론가가 되어서 영화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하나 꼬투리를 찾다 보면 영화 드라마가 재밌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개인에게 완벽한 영화나 드라마는 있겠지만 세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영화 드라마는 없습니다. 99%의 좋아요가 있지만 1%의 싫어요도 존재합니다. 영화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또 다른 세상을 찾는 여정이지 그 드라마 영화를 평가해서 남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대홍수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최신 시청자 반응입니다. 영화는 훌륭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유의 바다 같은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면 아마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장르의 영화를 안 봤다면 이 영화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보지 마세요.
OST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낮은 평점을 보니 넷플릭스가 잘못된 시청자층에게 추천한 것 같아요. 평점을 받고 영화는 의심스러웠지만 그중 하나가 고해의 바다와 같은 SF 영화를 봤다면 이 영화가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봤어요. 정말 좋았고 왜 이 영화가 이렇게 낮은 평점을 기록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했어요. 기대 없이 보면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영화였어요. 비평가를 믿지 마세요. 영화는 정말 훌륭하고 시각효과도 훌륭하며 해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쁜 점수를 준 사람들은 영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야기 그리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말 영화가 더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 영화는 반전이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작품입니다. 생각이 빠르지 않으면 이 영화를 이해하기 정말 골치 아플 거예요. 안나가 자인을 없애려다 결국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게 된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영화는 저에게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꽤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영화입니다. 평범한 재난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결국 흥미로운 의견이 담긴 SF 플롯을 얻은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아마도 이 영화는 그냥 편안하게 평범한 줄거리를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오프닝 장면부터 영화는 관객을 재앙 직전의 세계로 몰입시킵니다. 촬영 기법은 장관이라 할 수 있으며 홍수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우아하게 포착합니다. 각 프레임은 정교하게 제작되어 관객을 폭풍의 중심과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들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대용수는 관객들에게 경외심과 내면을 동시에 남길 영화 제작의 승리입니다. 놀라운 시각과 매력적인 서사를 결합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증명하는 작품이며 우리 모두 안에 깃든 회복력을 상실시켜줍니다. 영화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가 너무 강렬해요. 모자 관계가 아름답고 사랑, 두려움, 분노, 인간미 같은 감정이 가득해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가족의 밤과 따뜻한 팝콘 먹기에 좋은 영화예요. 올해 최고의 영화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연재해에 관한 이야기일 줄 알았지만 그 이상이에요. 조용히 정신을 뒤흔드는 SF로 변하는 생존 스릴러를 좋아한다면 이 작품은 아무것도 모르고 볼 가치가 있습니다. 댓글을 피하세요. 홍수가 차갑게 당신을 덮치도록 하세요. 그 아이를 미워하는 걸 상상해봐. 그가 영화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인데 생각할 수 있는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영화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영화예요. 제 인생 최고의 5편이며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이런 장르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대용수가 저에게 정말 잘 맞았습니다. 긴장감, 분위기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 내내 저를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긴장감 있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재난 자체뿐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도 집중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다미 그녀는 언제나처럼 놀라웠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영화가 더 즐거웠고 감정적인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했습니다. SF 영화를 좋아한다면 이 영화는 꼭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건 엄마들을 위한 거였어요. 보통 영화에서는 엄마들이 제일 먼저 떠나죠. 그래서 엄마들에게는 대용수가 인류에게 엄마의 사랑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요. 대용수는 인내와 주의를 보상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가장 좋게 본 점은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는데 전체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처음에는 느리거나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피상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관람객에게 생각하고 세부 사항을 연결하며 불편함을 느끼도록 요구합니다. 전반적으로 대용수는 사력있고 다층적이며 의도적으로 도전적인 작품입니다. 깊이와 예상치 못한 전개가 있는 영화를 좋아한다면 이 영화는 끝난 후에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이는 짜증나지 않으며 끝까지 보면 적어도 영화의 아이디어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는 훌륭한 반전이 있는 디스토피아이며 단순한 즐거움 영화가 아니라 일종의 사고 실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보는 걸 추천해요. 누군가와 토론하는 게 정말 좋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단순한 슬프다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 한동안 머릿속에 머무르는 그런 눈물이었죠. 처음부터 부드럽고 씁쓸한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멋진 영화에 대한 낮은 평점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너무 달랐어요. 이 영화는 저에게 침울하고 우울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금 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슬픔과 후회, 이해, 혼란이 밀려왔어요. 대홍수는 재난과 강한 SF적 요소를 매우 설득력 있게 조화시킨 흥미롭고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시뮬레이션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느껴지며 과장이 아닌 이야기에 깊이를 더하고 휴머노이드 AI와 창조라는 개념도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네요. 이 반응은 IMDb에 올라온 댓글 중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댓글들을 골라서 올려드렸습니다. 이유는 이 드라마를 망작이라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시청자들도 있지만 반면에 이 영화를 엄청나게 극찬하는 반응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악플은 이 영화를 망작이라고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게시판이나 영상에 찾아가 다는 것이 맞고 굳이 이 영화를 재밌게 봤다는 영역까지 침범해서 악플을 쏟아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마치 과거 인기 라이벌 보이그룹 잭스키스팬이 H.O.T 팬클럽에 들어와 H.O.T를 욕하는 짓과 같이 유치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재미없이 봤다면 그냥 무시하고 그 영화의 영상과 해외 반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 영상과 반응을 찾아다니며 논리적인 비판이 아닌 악플을 다는 것은 의도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악플과 비판과 비평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